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재삼 작가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책은요. 레몬 심리 작가님이 지은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 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먼저 작가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레몬 심리. 중국의 대표적인 심리 상담 플랫폼으로 전문가에게 손쉽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창구로 유명해졌다. 모바일 앱을 통해 전문가 상담, 심리학 강연, 심리 테스트 등 다양한 채널을 제공하여 심리 상담의 진입 장벽을 획기적으로 낮췄다는 평을 듣는다. 현재까지 500만 명 이상이 레몬 심리의 문을 두드렸으며 인기에 힘입어 레몬 심리의 따뜻한 마음 단행본이 시리즈로 출간되었다.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는 시리즈 가운데 가장 반응이 좋았던 책이다. 기분에 조종당하고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들에게 감정의 주인이 되는 방법을 소개한다. 그럼 프롤로그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기분이 나를 망치게 두지 마세요. 이 책을 집어든 여러분은 분명 배려심이 많은 성격일 것이다. 내 기분 때문에 남들을 피곤하게 하는 상황을 되도록 피하고 싶다는 생각을 평소에 많이 한 사람일 테니까. 혹은 주변에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행동하는 사람 때문에 너무 답답해서 이 책을 집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가까운 사람들을 미치게 만들 정도로 기분을 드러내는 사람들은 이런 책을 읽지 않는다. 자기가 주위 사람들을 얼마나 힘들게 하고 분위기를 얼마나 망치는지를 스스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수년간 레몬 심리 플랫폼을 통해 심리 상담을 해오면서 기분으로 자신을 망치는 이들의 이야기를 수없이 들었다. 망친다라는 말이 조금 과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틀린 말은 아니다. 조용한 성품이 사람이었는데 일이 잘 안 풀리자 갑자기 살벌하게 욕을 하더라는 사연도 들었고, 감정 기복이 심한 상사 하나 때문에 사무실 분위기가 냉탕과 온탕을 오간다는 사연도 있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평판을 망치고 인간관계를 망치며 결국에는 인생을 망친다. 이 책은 기분을 잘 다스리지 못해 기어이 못난 태도로 보여주고 마는 사람들을 위해 썼다. 감정에 끌려다니는 노예가 아니라 주인으로 바로 서는 방법을 배워야 당신의 인생이 달라진다. 한 사람의 진면목을 보려면 기분이 안 좋을 때를 살펴야 한다. 기분이 좋은 날은 어려운 일이 별로 없다. 후배의 실수도 너그럽게 이해하고 5살 난 아들의 질문 폭격에도 온 성의를 다해 대답해 줄 수 있다. 안 하던 선행까지 기꺼이 하게 되는 날이다. 그러나 기분이 안 좋을 때는 어떤가? 모든 게 어렵다. 다른 사람에게 살짝 웃으며 인사하는 것조차 고난도 미션이다. 물론 그 어려운 일을 해내는 사람도 있긴 있다. 기분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언제나 같은 온도를 보여주는 사람들 맞은다. 하지만 대부분은 자기 안의 감정을 통제하는 데 실시한다. 그만큼 기분을 다루는 일은 쉽지 않다. 내 마음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결코 만만하지 않기 때문이다. 휘몰아치는 감정을 잠재우는 방법을 어디서 배운 적도 없다. 또한 하루하루가 너무 정신없이 돌아가는 탓에 감정을 돌볼 여유가 없다. 우리는 매일 회사 일로 바쁘거나 집안일에 치이며 살아간다.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일해도 돌아오는 건 상사의 트집과 불만뿐이다. 집에서도 가족끼리 서로 오해하고 원망하며 상처를 입힌다. 원망과 억울함, 분노 등의 감정이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여간다. 네, 그럼 목차를 한번 보겠습니다. 1장,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 2장, 내 기분까지 망치는 사람들과 거리두는 방법. 3장, 기분을 내 편으로 만들면 인생이 달라진다. 4장, 우리가 감정에 대해 오해하는 것들. 5장, 나쁜 감정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연습. 네, 그럼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내 기분은 내 책임입니다. 기분이 안 좋은 날에는 나도 모르게 기분이 밖으로 드러난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 짜증이 솟구치는 것을 참을 수가 없다. 빽하고 신경질을 낸 뒤에 왜 화를 내고 그래? 라는 친구의 주눅든 목소리를 들으면 민망하고 미안하다. 이런 일은 너무나 비일비재하다. 집에서도 학교에서도 회사에서도 다수의 기분이 서로 교차하고 영향을 주며 아슬아슬한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가장 대표적인 공간은 일하는 곳이 아닐까. 출근을 하면 사회인의 가면을 쓰고 선을 지키려는 노력을 시작하지만 누군가에게는 그 선을 넘는 일이 너무 쉽다. 사무실에서 이성을 잃고 버럭 소리를 지르는 사람도 있고 컴퓨터 키보드를 신경질적으로 두드리는 사람도 있다. 누군가는 지금 나 건들면 가만 안 둬? 라는 경고를 온몸으로 뿜어내기도 한다. 크고 작은 차이만 있을 뿐이지 누구나 기분을 드러낸다. 내 기분은 내 선에서 끝내야 하는데 나도 모르게 겉으로 드러난다. 하지만 기분과 태도는 별개다. 내 안에서 저절로 생기는 기분이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것이라면 태도는 다르다. 좋은 태도를 보여주고 싶다면 소중한 사람에게 상처 주고 싶지 않다는 마음만 있다면 우리는 충분히 태도를 선택할 수 있다. 우리는 감정이 상한다고 해서 울고 떼쓰는 어린아이가 아니다. 아이는 자신이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도 정확히 알지 못하기에 표정과 몸으로 말한다. 하지만 성인은 다르다. 감정의 종류를 정확히 인지할 수 있고 그것에 따라 표현 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또한 엄청나게 격정적인 감정이 아니라면 스스로 통제할 수도 있다. 안 좋은 기분을 털어내고 싶다면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선에서 표출할 수도 있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서로의 기분을 살피고 감정을 나누는 일을 피할 수 없다. 하지만 모두가 서로의 기분을 알아야 할까? 다른 사람은 당신의 기분을 모르고 지나갈 권리가 있다. 당신도 마찬가지다. 다른 사람의 기분을 모르고 지나칠 권리가 있다. 기본적으로 내 감정은 내 책임이라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출근길에 기분이 상하는 사건이 있었다면 그건 회사 사람의 잘못이 아니고 회사에서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있었다면 그건 가족의 탓이 아니다. 기분을 망친 대상이 분명할 때는 그 대상에게 확실히 짚고 넘어가자. 화풀이 대상을 잘못 선택하고 엉뚱한 데에 푸는 버릇을 고쳐야 한다. 나와 조금 더 친밀한 사람, 가깝고 만만한 사람을 대상으로 화풀이를 하는 경우가 제일 최악이다. 사람이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은 자신의 실언에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이다. 맹자가 남긴 명언이다.
아마도 회사에서 기분대로 행동하는 걸로 악명 높은 사람이 있다면 그중 대부분은 높은 직급의 상사가 아닐까. 그런 사람들은 마음대로 기분을 드러내도 자기에게 뭐라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굳이 조심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 사람은 누울 자리를 보고 발을 뻗는다. 내 감정은 내 것이 아니다. 회사에서 이런 장면을 한 번쯤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출근 시간이 가까워지면 동료들이 하나둘씩 사무실로 들어온다. 안녕하세요. 라는 인사가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모두들 애써 즐거운 하루를 시작하려는 순간 마지막으로 들어오는 한 사람의 낯빛이 어둡다. 어디서 돈이라도 떼인 사람처럼 나타나서 인사도 안 받고는 자기 자리에 앉아 주위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행동한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화기애애하던 사무실 분위기가 순식간에 차가워지고 먹구름이 드리운 것처럼 어두워진다. 밝게 인사하던 동료들의 기분도 가라앉아 어색하게 자기 자리로 돌아가 앉는다. 한 사람이 밖으로 표현하는 기분의 에너지는 생각보다 강력해서 사무실 전체 분위기를 좌우하기도 한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서로의 감정은 교류되어 일상의 모든 영역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것이 감정 전염이다. 희로애락을 포함한 모든 감정은 아주 짧은 시간에 한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에게 전염된다. 이 전염 속도는 생각보다 빨라서 때로는 당사자가 알아차리지 못할 때도 있다. 특히 남의 감정에 쉽게 전염되는 사람이 있다. 자신의 중심이 단단하게 서 있지 않으면 남에게 금방 중심을 빼앗기고 만다. 이런 사람들은 다른 누군가로부터 안 좋은 감정을 얻어왔음에도 스스로를 탓하고 자기도 모르게 지쳐버린다. 심지어는 감정 기복이 심하다며 자신을 깎아내린다. 남에게서 가장 경계해야 할 감정은 우울감이다. 만약 상대방이 크게 분노한다면 우리는 이를 방어할 수 있다. 분노는 자극적인 에너지라서 자신에게 안 좋으리라는 것을 빠르게 알아차릴 수 있다. 심하게 분노하는 일을 비판적으로 생각하기도 한다. 그러나 우울은 다르다. 우울한 사람의 에너지는 아주 천천히 전염된다. 무기력 또한 경계해야 할 타인의 감정이다. 한 팀원이 잘 안 될 것 같아 그냥 대충 하자 등의 말을 자주 하면 팀 전체가 서서히 사기를 잃는다. 남의 기분에 영향받지 않기 위해서는 기분의 출처를 정확히 해야 한다. 타인에게 전염된 기분이라고 판단되면 과감하게 쳐내는 연습을 해보자. 남의 감정까지 내가 감당해야 할 의무는 없다. 지금 나의 기분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만 깨달아도 그 무게가 훨씬 가벼워져서 내 안에서 흘려보내는 일이 그리 어렵지 않게 느껴질 것이다. 기쁨도 슬픔도 생각보다 오래가지 않는다. 로또 1등에 당첨된 사람은 과연 행복할까? 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사람은 불행할까? 복권에 당첨된 사람은 아주 행복할 것이고 병마와 싸우고 있는 사람은 아주 불행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행복 지수에 관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복권에 당첨된 사람은 생각만큼 행복하지 않았고 병에 걸린 사람은 생각만큼 불행하지 않았다. 대부분이 예상하는 행복의 기준과 행복 지수가 다른 이유는 적응성 편견 때문이다. 적응성 편견이란 자신의 적응력이나
대처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반면 어떤 일이 인생에 미칠 안 좋은 영향을 과대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질병에 시달리는 사람이 고난에 적응하는 능력을 과소평가하고 복권 당첨자의 즐거운 시간을 과대평가하는 것이 그 예다. 좋은 일이 주는 기쁨은 오래가지 않는다. 예를 들어보자. 당신이 갑자기 승진해서 연봉이 올랐다면 아주 기분이 좋을 것이다. 그런데 이 기쁨은 얼마나 오래 갈까? 두세 달이 지나 인상된 월급에 적응이 됐을 때도 여전히 처음처럼 기쁠까?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 아마 새로운 직위와 연봉은 이미 자신에게 당연한 성취가 되어서 또 다른 불만이 생기기 시작했을지도 모른다. 인간은 불리한 환경에도 어느새 적응한다. 실현당한 사람들은 세상이 전부 끝나버린 것처럼 군다. 밥도 안 먹고 하루 종일 넋이 나가 있다가 그 사람 없이는 삶에 의미가 없다며 운다. 하지만 그걸 지켜보는 사람들은 알고 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실현당한 사람이 다시 현실로 돌아와 멀쩡히 일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이다. 바둑 두는 사람보다 구경꾼이 더 잘 아는 법이다 라는 중국 속담이 있다. 당사자보다 제3자가 더 잘 안다는 뜻이다. 실현당한 사람은 고통스러운 시기가 끝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지만 삶은 누군가가 갑자기 사라진다고 해서 멈추는 것이 아니다.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고 적응력을 통해 우리는 더 크고 많은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 인간관계가 좋아지는 분노 활용법. 분노는 현실을 오해할 때 비롯되기도 한다. 자신의 오해를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분노는 사라질 수 있다. 한번 상상해 보자. 어느 날 갑자기 남자친구의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깜짝 놀라게 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든 당신이 그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사진을 뒤적이다가 그가 어떤 여자와 함께 찍은 사진을 발견했다. 사진 속 두 사람은 해맑게 웃고 있다. 이때 당신은 어떤 기분이 들까? 짐작컨대 그 순간을 맞닥뜨린 사람 중에 화가 나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 평소 성격이 급한 사람이라면 휴대폰을 내던지고 남자친구와 한마디도 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 사진을 어떻게 찍게 되었는지 생각해 보지도 않고 직접 본 것이 전부라고 믿는 것이다. 나중에 화가 좀 가라앉은 뒤 남자친구의 설명을 듣고 나서야 비로소 깨닫게 된다. 지난번에 참석한 동창회에서 기념으로 남겨두려고 친구와 함께 찍은 사진이고 다른 친구들과 단둘이 찍은 사진도 많은데 하필 그 사진만 본 것이다. 그러고는 혼자 머릿속에서 소설 한 편을 써버리고 의심을 키웠다. 살면서 우리는 이런 크고 작은 오해들을 많이 하게 된다. 진실을 알게 된 뒤에는 후회가 밀려오긴 하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은 의심은 남아있다. 분명히 내 눈으로 직접 보았는데 어떻게 진실이 아닐 수 있는 걸까? 감정은 우리가 어떤 사물을 판단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 남자친구가 다른 여자와 같이 찍은 사진을 보면 자기도 모르게 썸이나 바람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에 생성된다. 남자친구의 외도를 바라는 게 아니라 잠재적 위기감으로 인해 자기 보호태세를 갖추는 것이다. 우리가 본 사물에 대해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것은 맥락 효과 때문이다. 네, 오늘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새로운 책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